유도전동기를 기동을 할 때는 기동 전류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농용과 권선형의 경우에 각각 기동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농협의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전압 기동법이 있는데요. 그냥 5kW 이하의 경우에는 소용량 농용 유도전동기에서 그냥 전체 전압을 써가지고 전격 전압을 써서 기동하는 방법이고요. 5 내지 15kW 중급 용량의 경우에는 Y델타 기동법을 씁니다. 그래서 입력 고정자 권선을 Y결선으로 해서 운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인가 전압을 양 단에다 결국은 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상당 루트 3분의 1배에 해당하는 전압이 인가돼서 기동 시에는 낮은 전류를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동 보상의 경우에는 단권 변압기 3분상 단권 변압기를 이용을 해서 전동기에 인가되는 기동 전압을 감소시켜 가지고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어쨌거나 기동 전류를 감소하기 위해서 인가 전압을 감소시킨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선의 경우에는 앞서 구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차 회전자 구조물에 권선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권선을 또 슬립링을 통해서 외부 가변정하고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저항기법은 무엇일까요? 외부 가변저항, 2차 측의 가변저항 값을 갖다가 증감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동 시에는 어떻게 할까요? 기동 시에는 높은 저항, 그 다음에 운전 시에는 낮은 저항으로 바꿔가지고 기동 시에는 높은 토크를 얻고, 그리고 운전 시에는 낮은 전류를 흘리게 함으로 해서 고효율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게르게스법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를 선을 끊는 겁니다. 그 3상 권선이 이제 페루프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운전 중에 회전자 권선에. 근데 그 세 개 선 중에 하나를 끊으면은 그 슬립이 증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정해진 한도 내를 넘지 않게 가속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기동 시에는 게르게스 현상에서 한 선을 끊어서 기동을 한 다음에 정상 상태가 되면은 이후에 다시 선을 복구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속도 제어를 전동기 이제 속도 제어를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농용의 경우에는 불가능하고요. 권선형의 경우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회전자 권선에 연결되어 있는 권선의 값을 바꾸어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항을 바꿔서도 속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배웠던 비례추이 방식에 있어서 회전자 저항이 바뀌면은 최대 토크 특성이 나타나는 포인트가 바뀌죠. 저항이 증가할수록 이런 식으로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동 시에 높은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R2 값이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 R2 값이 이제 중간 값이 되겠고요. 여기서 R2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하가 주어지면은 이제 축의 부하 토크가 있겠죠. 축의 부하 토크하고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토크 특성 곡선이 만나는 점이 동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점들이 전부 다 동작점이 되죠. 예를 들어 기동 특성이 가장 큰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동작점이 여기서 형성이 되고, 그때 여기 있는
슬립의 위치가 회전 속도를 말해주는 것이죠. 저항을 바꾸면은 동작점이 여러 군데로 바뀌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A, B, C, D의 속도로 바꿔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동작점이 형성될 때 여러분들이 토크 특성 곡선에서 보면 토크의 값을 크게 해주면은 제곱에 비례해서 토크의 값이 아니라 입력 전류의 값을 크게 해주면은 인력 전류 값에서 토크 특성 곡선이 2배 제곱승으로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뭐 다 이제 커진 거죠. 커진 결과 이 경우가 가장 큰 경우겠죠. 그 다음에 맨 아래 경우가 가장 인가되는 고정여전압이 제일 작은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동작점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 속도는 A, B, C, D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 속도가 되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제어가 있습니다. 주파수는 입력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입력 주파수가 60Hz로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입력 주파수의 값을 우리가 그 전력전자 기술을 사용을 해 가지고 주파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바뀌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니까 동기속도인 ns 동기속도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럼 슬립은 뭐였습니까? 슬립은 ns분의 ns-nr 로터의 속도가 슬립이었는데, 그렇죠? 그 ns의 기준이 이제 바뀌니까 ns가 이제 결과적으로 동기속도고, 동기속도는 주파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나타나는 동기속도의 특성 곡선이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찌부러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원의 주파수를 바꿔주면 역시 동작점이 보시는 바와 같이 원하는 대로 A, B, C 원하는 속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자 저항 값을 바꾸거나 또는 입력 전압 값을 바꾸거나 고정자에 또는 주파수 값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속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